수풍정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탐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성간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까지 해오시던 업이 아니고 새로 창업하는 그런 자영업체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별난 매운탕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간호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선택했던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창업을 할 건데 현재 여러 가지 건을 봤을 때 창업했을 때 우리가 좋은 전망이 있는 그런 업종이 있고 또 사양산업도 있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권합니다. 가장 이제 안전한 창업 업종이 요식업이다. 왜냐하면은 사람 먹어야 살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또 외식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금강산도 식후경.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경제가 어려워도 친구 만나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밥 한 끼 하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TV에도 먹방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창업도 많이 하지만은 실패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운에서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그 창업에 그동안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업종이 아니라 세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이비붐 세대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린애 때 그때 예를 들어 학교 갈 때 뭐 가방 사람이 잘 풀린다거나 학교 교복 이런 게 유행을 했죠.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쪽이 좀 시들하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 초창기 멤버들은 아마 공무원으로 퇴직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은행 같은 금융권에는 저희들 같은 지금 62년, 63년 생들이 지금 다 올해 은퇴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무엇을 원하고 그 나이에서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맞춘다면은 아마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이 하는 이 업종도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노인 세대들은 옛날에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돈 쓰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투자할 줄 알죠. 그러면은 약간은 이제 아직은 성업 단계는 아니지만은 스타트는 괜찮은 업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이제 59세입니다. 59세인데 제가 이제 이쪽을 잘 모르니까 보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장애 등급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장애 등급이 나오는 분들을 아마 그 방문 요양사들이 아마 가서 좀 도와주거나 그런 업종 노인 쪽에 그런 업종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그냥 제가 노인복지센터가 있고요. 간호를 붙이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문 요양사도 보내드리고 또 이분은 센터장이죠. 원장님이라고 해야 될까? 방문을 해서 이 간호적인 측면을 아마 상담을 하거나 또 어떤 대책을 대비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잠깐 소개를 해야 되니까 보면은 그 대학병원에서 33년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정신과와 소화기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노인 쪽에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셔가지고 아마 창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장애도 그걸 받거나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방문 요양사들 그런 분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또 연락이 되면은 아마 상세하게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과연 이제 이 업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펼쳐갈 것이냐 그쪽에 이제 제가 할 일이죠. 이분은 태어난 날이 묘월의 수의 날입니다. 이 명식을 아마 그 앱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만세력에 출력의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세 가지가 뭐냐면 다 청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색깔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소 특이한 그런 명식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날의 기준이 이제 그 사람의 중심이 되니까 이분은 성향을 분석해 보면은 자, 이 양수가 되는데 수중에서 양수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강이나 호수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년기의 남자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향이니까 남자 사주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남자 양이니까 좀 적극적이죠. 활동이라는 게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이나 호수를 닮았으니까 물입니다. 그죠? 물은 일단 유연합니다. 유연하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이제 접시에 담으면 접시에 적응을 하고 그릇에 담으면 그릇에 적응을 하는 그런 유연성. 그 다음에 이제 호수를 보면은 균형감이 있습니다. 균형감. 수평이죠. 균형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유연성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호수는 받아줍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도 받아주고 좋은 것도 받아주고 그래서 그걸 포용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양수형들의 약점은 강물을 닮았어요. 강물은 한 방향으로 흘러요. 안동에 있는 물은 낙동강은 중간중간에 막아도 보죠. 중간에 어떻게 비집고 흘러가도 구포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통행, 즉 사고나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아주 이제 유연하게 노인의 지혜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자기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 경상도 말로 자기 쪼대로 간다 그러죠. 그런 성향이 양수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그런 수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기가 대단히 강하다. 그러면 기가 강한 사람은 어떤 특성이 나면은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호들갑 떨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기가 세니까. 그 점은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가 세니까 추진력, 배짱, 이런 부분은 좋은데 약점을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뭡니까? 기가 세면은 배짱이 있는 만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것을 좀 고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행히 이게 이제 급절한 건데, 이게 있으면 고집이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타협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사실 같다.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이게 많으면은 이제 이게 많으면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기능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표현 기능. 이게 강한 사람들은 적극적이고요. 심리적으로 할 일을 많아요. 내가 할 게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방향이 세 개니까 여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기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약점은 뭐냐면은 목표가 분산될 수 있다. 한 가지만 꾸준히 하기에는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좋은 점은 다재다능. 이런 점은 좋죠. 여러 가지 창의성이랄까? 이런 걸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도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궁. 표현궁이 이제 개수인데, 개수는 상당히 명랑사교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수용궁이 또 명랑사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분을 이제 고객들과 만나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부분도 상당히 뭐냐면은 친밀할 수 있고요. 또 상대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뭐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 기능이 발달됐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은 뭐냐면은 이번 약점은 첫째 뭐냐면은 이 수용 기능이 없어요. 수용 기능. 이 수용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상대를 이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이제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에 있어 하는 문제 있는데 바깥 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이게 단순합니다.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단순하게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는 통제 기능이 없어요. 이 통제 기능이 없는데 아주 오랫동안의 직장 생활을 유지한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흔히 말하는 관성이 없는 사람은 관직을 하기 힘든다. 뭐 그렇게 이제 푸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사회학 교직원인데 거기서 33년을 근무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힘이 있다기나 이래서 버티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겠죠. 통제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또한 아마 창업하는데 본인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재무 관리를 잘 못해요. 돈 관리, 이게 개인적인 문제죠. 돈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 이걸 잘 구분을 못하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약점인데 상대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것저것 안 따지니까 시원시원하게 그죠? 돈도 좀 쓸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에요. 성격이 가진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를 봐서는 이 업하고 맞겠냐 이제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적성에 제가 판단할 때는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듭니다.
종합 판단해 보면은. 그래서 창업을 이제 의뢰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업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업하는데, 첫째, 아이템이죠. 아이템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창업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업무 수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운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아이템이 좋고 수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패하고 나면 어떡하냐. 그때서 뭐냐면은 운이 없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완은 뭐냐면은 그냥 뭐 창업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려 33년이라는 그좀 가노베통의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처치하는 요령이라든지 환자를 대처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전혀 문제가 없고 이분한테 맡겨도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보는데, 자,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운을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워낙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사주 쪽으로 가면은 신강한명식입니다. 사주죠. 신강한명식은 금이나 이 사람한테 금이나 수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이분은 73세 이전에 여기까지 뭐냐면은 수급으로 왔습니다. 갑니다, 지금. 왔고 갑니다. 그래서 운이 뭐냐면은 잘 안 받쳐준 사람입니다. 잘 안 받쳐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냐 하니까 33세부터 뭐냐면은 이분은 금수는 좋지 않고 화, 토, 목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토운이 오기 시작합니다. 33살부터요. 관운이죠. 승진도 할 수 있고 쭉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3세가 넘으면은 천간에도 좋고 지지도 좋고 83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에도 좋고 지지도 그죠? 좋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때부터는 천간이 좋은데 이때부터 좋습니다. 초년은 안 좋고요.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는 아주 안 좋죠, 그냥. 이게 깝깝했을 겁니다. 천간 지지가 다 금수로 가니까요.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3살부터 좀 풀려 나왔을 것인데, 외형적으로는 풀려 나가지만은, 실제로 뭐예요? 지금까지 실속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이 끝 부분에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 정화는 여기 운에서 들어가서 뭐냐면 여기와 묶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명식에서는 당장은 수기운이 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은 이 금은 목을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나쁜 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 않지만은 워낙 강한 목이기 때문에 금이 목을 그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가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가 경자년인데 내년에 신축년입니다. 아쉽게도 뭐냐면은 경자신축, 진화도 별로 좋지 않죠. 기사, 기해. 이 2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2020년하고 2021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록 여기에 하나 묶어주고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도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2년을 창업하지 마라. 자,
그래서 2022년이 되면은 이민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임수는 다시 여기 묶여있으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임목은 대운에 그걸 좀 받더라도 통관해주는, 우리 오늘 이제 전문적으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통관해주니까 큰 문제 없이 뭐하면은 이 수기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임목은. 그럼 이때는 상당히 이제 뻗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창업을 지금 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집에 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 불러갈 거 아닙니까? 경력자니까. 그래 가면은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느냐, 무난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러자면은 내년 운이 뭐냐면은 인성운입니다. 후내년까지. 이걸 해석한다면은 인성은 내 주변에 나를 돕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돕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본의 아니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직장생활 어렵다. 그러면 뭐냐면은 창업을 해서 버텨나가자. 충분히. 그래서 뭐냐면은 창업을 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자영업이 이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인터벌을 한 2년 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면은 2022년부터는 뻗어나갈 수 있고, 그때부터 6년이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다시 이제 중간에 좀 좋은 운이 있으니까 후반부에 가면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뒤에는 좋으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업종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식업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를 앞으로 타겟으로 한 자영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갈수록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제 성급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어차피 좋아하신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에, 이건 지역사회니까 대구 주변에 그런 이제 요양이 필요하신 또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올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